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희 하수시설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최훈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3억 3,096만 원이 증액된 108억 7,81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하수 보조 간측망 운영 관리에 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억 9,162만 4천 원이 증액된 257억 8,61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54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억 9,162만 4천 원이 증액된 257억 8,617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본경비 420만 원, 인력 운영비 5,25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973만 3천 원, 상수도 사업소 운영관리에 51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3억 9,369만 1천 원이 감액된 369억 9,1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의 2,900만 원 감액, 전입금의 3억 3,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3억 9,369만 1천 원이 감액된 389억 9,191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비에 1억 1,1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2천만 원 증액, 도시 침수 대응에 1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6,972만 원 감액, 진천 차지갈로 10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564쪽입니다. 덕산 2월 차지갈로 8억 8,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석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서 1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65쪽입니다. 국도비 등 반환금 3억 1,04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독산 2월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을 해서 이제 7억 8,4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의 그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덕산 하수 처리장까지 유입된 차집관로를 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누수가 됐던 그 하천 구간 그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이고요. 10월 달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그 지금 화상리 쪽 이쪽을 전부 다 다시 관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 좀 뭐 누수됐던 부분들은 다 찾아서 복구했나요? 예, 지난번에 이제 맨홀하고 그 네. 파이프 그 사이에 그게 이제 조금 그게 망가져 갖고 거기서 좀 누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그때 이제 1,000톤씩 근데 의원님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 1,000톤씩 좀 하천수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 열흘 만에 좀 찾아서 그런 조치했습니다. 우기굴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어울러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저 수질보건센터 혁신도시 수질보건센터를 이제 음성 쪽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네. 예, 지금 우리 군의 저 부담금이 몇 프로예요? 지금 지금 운영 부담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에 19억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계약 체결하면서 좀 조정을 해서 6억을 감액된 25억을 올렸었는데 19억입니다. 이제 19억인데 이제 그 양군에서 같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우리 군의 분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이제 그 분담금은 우리가 상수도를 우리 주택지가 좀 많아서 우리가 60% 그다음에 음성이 40%를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비율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수도 비율대로요. 예. 예, 지금 이제 음성 쪽에 그 산업단지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도 이제 이건데 이제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 폐수하고 저 산업단지 폐수하고 다른데 그 폐수도 같이 이제 우리 수질보건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 폐수는 제 유입을 갖다가 안 하고요. 유입 안 해요? 오수를 갖다가 하고 네. 우리 이제 음성 쪽에는 저 폐수를 갖다가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음성 쪽에 이제 산업단지 쪽에 그 폐수가 발생했거든요. 산업단지는 나오는 건 이제 그 오수 말고 폐수가 예, 또 있잖아요. 폐수는 양이 하나- 적기 때문에 제가 예. 양은 정확히 위탁 처리하는 모르는데 거예요? 위탁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음성 쪽에 그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용지를 형질 변경시켜서 주거 용지로 바꿔서 거기도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상수도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부담률을 다시 높여갈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 그 사용 양에 따라서 지금 부담금을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같이 하는 거구나. 예, 같이 그 비율대로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거기 우리 수질보건센터하고 가깝게 있는 이 선옥마을이 이제 하수 쪽에 오수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옥동으로 끌고 가려면 상당히 이제 경제 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운 데로 집어내면 우리가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오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본의원이 요 그 선옥마을 거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네. 하수 정비 기본계획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았거든요. 거기 네.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 기존 하수 처리장에도 유입을 하면 됩니다. 예, 그거 좀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복 의원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7페이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우리가 2억 3,100만 원을 이제 감액하셨는데 요 감액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요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네네. 좀 보조금을 줄 때 과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그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뭐 비율대로 실제 공사가 줄어서 감액된 게 아니라 그 이제 예. 보조금 지급이 우리 이제 국도비, 군비 맞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이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지장은 지금 없는 현재 석현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네네.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제 대흥건설이라고 원래 이제 원도급자가 거죠? 네. 2월달에 법정 관리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우리가 이제 백곡면만 우리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수도 정비 사업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입찰을 봐서 다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한 지금 이제 계약 해지를 6월달에 했고 10월달부터는 저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재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 대략 우리가 그 언제쯤 그 우리가 저기 그 사업이 완공될 예정인 건가요? 원래 당초 목표는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좀 맞습니다. 약간 지연된다 그래도 뭐 내년 1월, 2월이었는데 지금 9개월째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뭐 가능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가 제대로 잘 추진을 해서 우리가 백곡면에 그 사업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562페이지인가요? 우리가 이번에 그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전에는 우리가 또 등급도 다등급이었는데 우리가 가등급으로 상수도에서는 또 받으셨죠. 네네. 너무 잘하셨고요. 이 부분을 이 자를 빌어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저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으셨나요? 인센티브 받으셔서 그 562페이지에 보니까 요거는 522쪽에 있는 인센티브는 2천만 원인데 네네. 요 작년에 우리 하수도 평가할 때 네.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그걸 무슨 예산을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지난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중앙에서 이제 그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 때 이제 반영을 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상수도 인센티브는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또 저희들 이제 배분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등급 상향이 되면서 우리 인센티브를 또 4천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 요 부분은 작년도 하수도 B등급 받은 겁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우리 다등급에 머물러 있던 우리 상수도를 또 저희 상향 등급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이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원 보건행정팀장님이 자치원수원 교육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32억 8,508만 7천 원 대비 4,039만 3천 원을 증액한 33억 2,548만 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 수입에 1,19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8,94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전년도 2월금으로 8,47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79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121만 6천 원을 증액한 66억 1,135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3,242만 4천 원, 기본 경비로 92만 6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으로 2만 7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1,0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의 항상 보건행정 일반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1억 3천만 원을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으로 1,794만 3천 원을 감액 및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으로 1,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도비 대시에 따라 3,49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건강진진의 아토피 질환 사무관리비는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재무활동 보전 지출에 국도비 등 반환금으로 1억 6,0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강선 의원입니다. 저 379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에 관해서 좀 설명 좀 잠깐 좀 드려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핵 진단을 우리가 지금 310명에 대한 그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같이 그 굉장히 그 날씨도 차가워지고 이런 계절에 그 결핵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 310명 정도 지원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로 1,794만 3천 원을 계산을 예, 예. 하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310명을 추가 계상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한 500여 명, 540명 정도 이미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여 명 정도 될 거고요. 이 검사 건수는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용도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있는데 결핵 진단에 대해서 지금 요 인원을 보니까 그럼 연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그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단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검사를. 네, 이제 검사 지원합니다. 건수는 이제 검사 비용은 좀 네. 검사 건수가 한 저희가 올해만 해도 1,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이제 단가는 지금 저희가 계상은 57,880원으로 해놨는데 단가가 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어서 좀 평균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여튼 뭐 제가 봐서는 잠복 환자들 잘 그 저 찾아내서 이런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000여 명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78쪽에 코로나 예방 접종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되는데 감액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는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6월 17일에 질병관리청에서 국고보조금 규모 계획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1억 3천 정도 좀 줄어든 거고요. 해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조금 유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방접종에 대한 수급률은 한 4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 요 소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환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 예산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한테 예방 접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좀 증가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있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변경된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백신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예,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는데 단가가 두 개 다 한 10,000원 이상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네네. 본 의원이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우리가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예방 접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에서 앞으로 좀 검토해서 예. 예방 접종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7억 2,83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8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 수입에 1,845만 4천 원을, 기타 수입에 2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3,027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 7,913만 5천 원을 전년도 2월금에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2,628만 5천 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에 4,06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69억 1,00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에 대해 654만 원을, 출산 육아 수당 지원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사업 관리는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건강박람회 운영에 764만 원을 증액,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는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하였습니다. 397쪽부터 398쪽입니다. 재감 환자관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 관리 사업,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 사업에는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건 지출에 국도비 등 반환금으로 1억 6,8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우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이계입니다. 411조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230억 1,696만 1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1,44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단위 사업으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 5,34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등으로 6억 5,55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37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축입니다. 전년도 2월금으로 8억 681만 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조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2억 9,768만 6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억 3,190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 경비에 375만 7천 원을, 농정 업무 추진에 2,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축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에 600만 원을 증액,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에 1,870만 원을 증액,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80만 원을 감액,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2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농지유연회 운영 지원은 784만 원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8,100만 원을, 친환경 농업관 일반 관리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bio 계약 재배 생산 장려금에 13억 1,200만 원을, 쌀 전업농 품평 출품 보상에 825만 원을, 고품질쌀 생산 시책 우수 읍면 시상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축입니다. 쌀 품종 다변화 계약 재배 지원에 1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연 공익 직불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 녹비작물 재배 공동 농작업비 지원에 1,360만 원을 계상,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에 1억 6,569만 8천 원을 계상,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에 4,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초동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341만 8천 원을 감액, 경영 실습 임대농장 유지관리에 1,900만 원을 증액, 3, 4월 이상 좋은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 1,2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시설물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증액,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 화랑숙 운영 활성화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참수촌시간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백곡 복합문화센터 보수에 900만 원, 백곡청 출렁다리 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등 반환금에 8억 9,510만 8천 원을, 기업유치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이계 전출금으로 217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기업유치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이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입금으로 217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조 특별희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축산유통가소관 토종벌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에 2,280만 원, 접수착유 라이너 지원사업에 4,860만 원, 폭염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4,200만 원, 가축전염병 사전방제 사업에 3,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한경 의원입니다. 420페이지에 우리 이제 그 쌀에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우리 올해 정부 수매가는 대략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이 좀 안 됐고, 이제 정부 수매가는 우선 지급금이라고 그래서 우선 그 금액을 우선 지급금만 지급해 준 다음에 12월 달에 전국 그 쌀 가격 그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 추가 1월 달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품종 다변화 계약 재배 지원이 이게 지금 포당 1,700원 정도 그 통합 RPC에 통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 품종이었나 그렇죠? 황금 노드라고 지금 네, 보람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상이 사실 뭐 매스컴 통해 들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쌀 개방이 전면적으로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실손 보상을 뭐 20만 원에 하락되더라도 맞춰준다고는 했지만 이거는 구두상 한 거지 실제 이게 정책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 쌀 재배 농가에 대한 그래도 뭐 예비비를 좀 세운다든지 그런 우리가 작년까지 포당 2,000원 해줬었나요? 우리 군에서 또 이제 정부 수매와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드리는 거는 이제 알참미 네, 그러니까요. 예, 수매하면은 정부 수매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가격이 있었잖아요. 저 죄송한데 저 수매는 저희들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좀 축산유통과 제가 정확한 사항을 좀 그래서 알지를 이게 쌀이 사실은 쌀농가가 많이 우리 근데 진천 관내는 쌀농가가 실제로 이 소득을 농업인 전체 소득을 따졌을 때는 쌀이 엄청나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쌀농가들이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1,700원이라는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황금노드라고 보람찬이 가공용 벼고 CJ에 이제 햇반용으로 납품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알참미나 다른 품종에 비해서 이게 다수화 품종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34만 원 정도 주면 우리 알참미 재배하는 거랑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헥타당 34만 원이 알찬미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는 예, 게 그런 이렇게 거를 나쁘네. 예,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예산 책정을 합니다. CJ에서도 우리 농가 쌀 더 뭐 톤수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전 CJ하고 햇반용 쌀이 계약 재배돼 가지고 출하가 좀 많이 됐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그 전에도 한 700헥타까지 좀 예산을 수립하고서 신청을 받아보면 농가들이 좀 선호도가 좀 낮습니다. 알참미를 많이 신청하지 이쪽은 이제 신청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생각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예산은 추가적으로 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게 373헥타르는 사실은 엄청 적은 양이고 또 우리가 그 알찬미를 정부 수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맞췄다고 했는데 정부 수매 기준으로 한다 해도 실제로는 앞으로는 이게 보장되는 금액이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전 걱정이 많이 되고 쌀농가들이 지금 전업농도 그렇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쌀농가에 대한 다양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생거지천 쌀이 진천군 농산물의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산 기반이나 그런 쪽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같은 것도 타 시군에 비해 나름대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좀 추진할 게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임장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419페이지 보시면은 그 고품질표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네. 이게 지금 80만 원이 1,640헥타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그 이제 친환경하고 이제 알찬미 계약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는? 이게 이제 이쪽에는 그 친환경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재배 사업이. 여기 요거는 해당되는 농가는 어떤 농가예요? 일반 이제 친환경을 인정받지 않는 일반 그 알참미 농사를 짓는 벼재배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 단백질 함량에 관련해서 이게 40kg에 이제 그 6.2가 되면 6,000원이 나가고 6.3이 좀 넘을 때는 6.01부터 6.3까지 이제 4,000원이 지급되는 거죠? 네. 장려금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그 6.0 이하만은 이제 5,000원씩 동일 지급했던 걸 올해는 세분화 시켜가지고 예. 5.7% 이하는 6,000원, 5.7에서 6.0까지는 좀 4,000원. 그리고 그 이상 오바되는 농가는 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지금 그 지급하는 게 이제 농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이제 인건비 상승을 봤을 때 이 지금 지급하는 그 단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차등 폭을 확대해서 그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 장려금만 주는 게 이제 13억이 넘습니다. 충북에서든 이제 전국에서도 거의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좀 지자체가 거의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 농가들이 좀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해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헥타당 최대 이제 올해 96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헥타당이 160호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어떤 대규모 농가가 네네.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네네. 또 규모별이든지 맞춤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전 그 세분화 시켜서 하는 방법도 좀 저희들도 고려를 했는데 이제 대개 이제 그 헥타당 160보면은 이게 기준을 삼은 게 저희들이 예전에 좀 추청 이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았던 건데요. 이게 좀 소규모 농가도 실제적으로는 대규모 농가 못지않게 여기에 좀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그 헥타 1,640헥타면 우리 거의 500만 평이잖아요. 평수로 저 계산이 되면은 그게 사실 여기 지금 우리 군민들 벼농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장려금 이제 지급이 어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우리 생거진 젖살 경쟁력 이제 강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는 가공이라든지 유통 단계까지 연계하는 어떤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생산서부터 이제 유통 가공까지 좀 일원화 시켜가지고 추진하면 좀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생산 쪽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농가하고 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유통하고 가공 쪽은 암만 해도 추진하는 데가 농협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저희들이 고품질 농산물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높게 받고 농가 쪽에서는 소득을 좀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좀 진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이제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이런 건의드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갖고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진짜 명품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계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9페이지에 세부 사업의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우리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4,860만 원을 다시 또 증액을 시키셨는데 네. 현재 이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어디 농가에서 많이 활용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 8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좀 진천군 농가에서 19,019명을 도시농부를 쓰고 네네. 혜택본 농가가 4,580 농가가 좀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저 진천 외 지역, 청주나 인근 도시 지역에서 많이 신청해서 좀 어려운 일손의 어려운 농가들을 많이 좀 돕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네. 그러면 요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증액을 더 시켜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농가에서는 사실 그 전에 어휘로 말하면 생산적 일손봉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손 이음 사업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잖아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4,550만 원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주로 더 선호하는 거가 이거 일손 이음 봉사 그러니까 생산적 일손 봉사죠. 이거를 더 선호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증액시켜 놓으셨는데 어떻게 될 거 어디에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일손 이음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관 기관이나 예, 이제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 농업에 이제 숙련이 된 분들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농작업에 좀 숙련이 많이 돼가지고 네. 좀 일의 속도가 이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양쪽으로 일손이음하고 도시농부하고 네. 같이 좀 병행을 하면 해서 우리- 추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또 수확철에 농가에 도움은 또 되겠네요. 그죠?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게 되면 그 점에서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손 이음에 우리가 이번에 군비를 이제 4,550만 원을 증액을 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또 여기 도시농부에서 이게 도 내시 변경으로 우리가 또 4,860만 원을 또 증액을 해 놓으시면 주로 이제 생산적 일손 봉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 예산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네. 이제 그 지금까지 한 거의 2만 명을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 좀 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2개월 또 3개월 정도 수학기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2,000명 추가된 거는 충분히 좀 소진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 농가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422페이지에 그 저기 세부 사업의 백곡천 출렁다리 보수 사업 2억을 우리 도비로 받으셨네요. 이거 예, 예. 지난번에 저기 김영환 지사님 우리 간담회 때 네. 제가 요거를 저기 출렁다리 현재는 이거 폐쇄되어 있는 다리 아닌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요거를 우리 보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가 적극 말씀을 드려서 꼭 해주십사 했는데 이 도비 받으신 거예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너무 이거 잘 됐네요. 의원님들이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네. 예산 확보가 잘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우리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사업 추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현입니다. 422쪽에 보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과 화랑숲 운영 활성화 사업이 개정이 됐는데 2천만 원, 1,200만 원 개정이 됐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공간 정비 사업은 이제 시골에 이제 악취나 소음, 좀 오염 밑줄 배출 때문에 농업인들이 좀 생활에 좀 안 좋은 경우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축사나 폐공장 같은 경우를 시설물을 정비해 가지고 농촌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요게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진천읍 사성리 석박마을에 저 축사가 좀 마을 한 군데 저 한쪽으로 세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거를 좀 축사를 좀 폐업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사를 좀 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다 허락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감정 평가까지 의뢰를 해서 축사주들도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간 정비 사업은 어디 마을에 하는 거예요? 공간 정비사 지금 말씀드린 게 사성리 석방마을에 그다음에 예. 그럼 그 화랑숲 운영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영국리에 화랑숙을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해놨었는데 화랑 권역 사업으로 설치를 해놨었는데 이게 시설물 설치한 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좀 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크가 많이 좀 훼손이 돼가지고 그쪽에 좀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좀 많이 오는데 평일 같은 데는 좀 이용객이 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이걸 판단을 좀 잘 좀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4억 7,010만 2천 원 대비 1,214만 3천 원 증액한 4억 8,22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에 230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조금 300만 원 증액, 전년도 2월금 647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36만 7천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예산 13억 880만 원 대비 3,852만 4천 원 증액한 13억 4,73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본 경비에 516만 2천 원 증액 계상,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 사업에 20만 원 증액 계상,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에 1,1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생활개선 및 연구의 육성 사업 500만 원 증액 계상,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 사업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반환금 68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보 의원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436페이지에 생활개선 그 통계무게 위에 생활개선의 워크숍 지원을 3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요거의 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어떤 워크숍을 추진할 건지요? 요 사업은 저희가 새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다가 네.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저희가 부족해서 사업을 더 추가로다가 편성한 사업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다가 저희가 이제 그 참가하시는 분 이제 생활 개선 회원분들 모시고서 네. 회원분들 연합 회원분들 같이 한 40명 정도가 네. 강사님을 모시고 네. 강사 수당 일부 반영하고요. 네. 참가분들 재료비하고 그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생활 개선은 또 우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지금은 이제 우리 생활 개선의 단체의 워크숍을 이제 지원해드리잖아요. 예. 여성 농업인도 같은 저기인데 여성 농업인의 워크숍은 없는 건가요? 여성농업인 워크숍이라고 따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제가 생활 답변 개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네네. 예, 우리 의원님들 재량 사업비로 해서 예.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에 이강선 의원님하고 송한경 의원님께서 네. 각각 지원해 주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아까 보고 드렸는데 그 네. 안에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예산이 3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네. 예, 네. 요 부분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 잘했고요. 여기 여기는 없지만 요즘 주민들께서 매우 호응도가 좋은 사업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왜 추석 명절 맞이해서 왜 예초기를 무상 수리하고 그 안전교육을 순회교육을 하시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상복 팀장님 담당이신데 주로 어떤 것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엄청 호응도가 좋으셔요. 주민들께서 추석 명절 좋다고. 추석 명절 전에 예, 보통 그 벌초를 많이 하시던데 그 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 이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아마 좀 방치 아닌 방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동을 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 돌아가지 않아서 네네.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일반 그 업체에다 맡기시면 이제 수리비가 좀
많이 좀 나오기도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오시면 바로 직원분들 저 능력 있는 직원분들이 바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웬만한 건 다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날 뭐 구리스라든지 이런 예초기 날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저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지난주에 광해면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덕산읍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시면 저희가 제일 적게 나오는 읍면이 한 40명 정도, 40대 정도 수리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초평면 같은 경우는 한 80여 대 정도 수리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하여튼 너무 편리하고 아주 좋다라고 매우 호응도가 좋아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남기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이상복 팀장님께 그 직원분들께 노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네. 주민들의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안전교육 같은 거는 지금처럼 그렇게 잘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못하신 분들이 또 추가로다가 또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수석 명절 전이든 후든 저희가 언제든지 맡겨주시면 저희가 네. 수리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신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77만 4천 원이 증액된 33억 3,9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 2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147만 6천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종합분석실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기술 적립 지원사업에 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분야 기술 보급 지도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품질 관리실 운영 사업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에 연구 용역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200만 원을 증액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관 운영 사업에 민간인 위탁 교육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150만 원을 증액,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52억 2,060만 1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8억 6,529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개사역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외 8건에 대하여 18억 6,938만 8천원을 증액, 기금 보조금은 비육용 암수시정 육성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억 545만 원을 증액, 히드비 보조금은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 외 15건에 대하여 7억 4,89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의 3개 사업에 대해 1,02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히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제 공급 사업의 18개 사업에 대해 3,12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존액 대비 46억 3,178만 9천원 증액한 299억 2,0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기본 경비는 24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거지천 문화축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에 300만 원을, 비용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4,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슴 개량 사업에 300만 원을, 폭염 대책 추진에 5,500만 원을,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 사업에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사업에 3,631만 원을 증액,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700만 원을 감액,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1,688만 원, 조사료 수액 장비 지원에 5천만 원, 저사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1억 8,321만 원, 내수면 외어류 포획 지원에 41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에 31억 3,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156만 8천 원을, 가축 방역 관리에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5,35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폐사된 소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생계 안정 자금에 588만 2천 원을 감액, 소득 안정 자금에 5억 4,22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가축 매물지 발굴 소멸에 3,723만 원을 증액, AI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GAP 안전성 부sun 사업은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지역 푸드 플랜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 기반 조성 지원은 3,48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우수 농산물 유성에 4,700만 원을, 농업인 행사 운영에 3천만 원을, 학교 읍식 지원에 1억 1,457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반환금으로 6,4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영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463페이지 보시면은 그 축산물 위해 요소 저감 사업비세 그저 폐사된 소 처리비 있잖아요, 과장님. 예, 폐사된 수치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5만 원이 102에서 2,5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지금 7,87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다 이게 소에 관련된 철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 난사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어나 죽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립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항상 10월달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로 더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예산을 보면 한 10마리 정도 이상이 지금 폐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생각하기로 농가에서 그 폐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처리 비용은 얼마 정도 농가가 부담하나요? 농가 부담은 없고요. 전액 25만 원, 처리비가 25만 원이에요? 예. 우리가 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실제 사업비는 25만 원 돼 있는데 입찰을 붙여서 한 20만 원 좀 넘게 21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농가 부담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이게 폐사 발생 시에 이제 긴급 대응 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의사 신고해서 수의사가 이제 우리한테 신고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송아지 설사라든가 아니면 뭐 소 바이러스성 설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폐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농장주가 축협에 신고해가지고 폐사 신고를 하면 축협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력 축적제 등록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등록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제 혹시 이제 사업이 이제 특정 농가에 이제 편중되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 수급 그런 사례는 없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폐사가 나면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축협에다가 그 이력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개체번호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등록을 해서 폐사를 한 다음에 폐사가 확인된 다음에 이게 폐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농가에서 그 이력 시스템에 그렇게 많이 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폐사 처리비 지원 사업이 이제 우리 농가에 뭐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경이라든지 위생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461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개사육 농장주 그 폐업 전업 폐업 이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그 지금 그 사육 농가들이 진천군 관내에 지금 어느 정도 많지는 않죠, 지금? 예, 지금 대상이 13호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 투수는 약 7,480두 정도. 예, 근데 이제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과 실질적으로 개 사육하는 분 간에 분쟁이 있는 걸로 저는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예산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실질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과 지금 사육하는 분과 사업자 등록을 내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그 사육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었던 걸로 지금 여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처리가 잘 됐나요,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네. 이제 이 사업 지침이 네. 그 받으려면 그 배출 시설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배출 신고는 그 농장 소유주한테 있는데 네.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분은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공교롭게 사업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특정 기간 그러니까 201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키우고 있어야만 이 보상 대상이 되는데 농장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키운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위탁한 사람은 배출 시설 허가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 분 간에 서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여러 번 그 해당 그 분을 만났었는데 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그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분쟁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 같은 보상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궁금했고요. 하나 더 466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그 학교 급식 이제 급식을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농산물을 진천군에 있는 농산물을 이제 그 소비하고자 우리가 예산 이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관내에.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 우리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진천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농산물을 구입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 조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쪽하고 우리가 저 예산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나 우리 관내 그 농산물을 소비시키고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전체 품목에 대해서 다 예. 우리가 그 공급은 안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목표는 그 전 학교에 그 우리 진천군에서 나온 그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한 학교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중학교에 이제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 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접근한 상태고요. 글쎄 제가 내용을 알기에는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전액 다 그 지원 우리가 농산물을 아마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관내 농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는 학교인데 그런 거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알기에도 뭐 관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1억 8,311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아마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온실 감축 목표 달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저탄소 사료를 지금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5농가, 한우 1농가하고 돼지 4농가를 신청을 받았고 예산은 1억 8,300인데 아마도 그 정리 추경에 1억 2,200으로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제 수요하고 내려온 사업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지 국가 정책이 그 기후 위기라든가 저탄소 그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리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될 예, 1억 금액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당초에 그 사업비는 1억 8,300이 됐었는데 이게 그 실제로 그 수요 조사 차원에서 포기한 농가가 있으니까 그 6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제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애당초에는 10농가가 신청을 하셨었는데 예. 이제 그 5농가 정도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쪽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억 2,281만 4천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거의 뭐 한 6천만 원 정도가 예, 저기 남는 돈이에요?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사업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는 시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료인데요. 사료요? 예, 사료인데 이 사료 중에서 이제 저 메탄 사료라고 해가지고 그 먹으면 그 분변을 통해서 그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탄소량을 줄여가지고 그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은 이제 알아듣겠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료를 좋은 사료를 먹여서 분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스 배출이 안 되는 이런 사료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쉽게 부식이 되고 소화태는 또 이렇게 잘 분해가 되니까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황이 사료값이 비싸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료를 먹여서 이런 첨부제를 먹이려고 하면 그 가격이 비싸니까 기피하는 건데, 우리 환경을 봐서는 분명히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고 주변 농가들한테는 이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런 사료들을 먹여서 어느 농가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어느 농가에 가면 그래도
냄새가 덜 나는 이런 농가가 있는데 이 사업이 뭐 축산 농가도 어느 일부 농가에서는 필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진이 어떻게 보면 마진이 좀 적게 먹고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인드로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와 이제 뭐 더불어서 다른 사업도 우리가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농가가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 시범 사업 이전에 그렇게 그런 사료들을 먹여서 어떻게 보면 저탄소의 그 정책 방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한 사람이 좀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